반갑습니다. 월요일장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미국 증시 하락의 여파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여기 746포인트 안으로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단까지는 713포인트까지 열어둬야 할 상황으로 징계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종목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동평균선, 특히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강의와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주린이 분들, 우리 기초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트를 볼 때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20일 이동평균선부터 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주가죠. 주가, 캔들, 봉, 똑같은 말입니다. 봉, 우리나라 말로 봉, 영어로 캔들. 봉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봉들, 캔들 사이로 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이동평균선이라 하는데, 말 그대로 이동을 한다. 평균선, 평균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 설정을 보시면 50, 20, 60, 120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5일 이동평균선은 5일의 평균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일은 20일간의 평균값. 그렇다면 5일은 우리가 일주일 거래하지만 토일은 거래를 안 하고 월화수목금 5일을 거래하죠. 일주일간의 평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일은 당연히 그러면 2주가 되겠고, 20일은 한 달, 지금으로부터 과거 한 달간의 평균 가격이 이동하는 것을 선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60일은 3달, 120일은 6개월. 그럼 여기서 240으로 하면은 이제 1년이 되겠죠. 480을 하면 2년 평균을 볼 수 있고, 자, 20일과 5일 선 두 개만 조금 크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연하게 보이시죠? 핑크색은 5일 이동평균선이고 노란색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카페에 내드린 숙제는 주가가 캔들이 5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돌파를 할 때를 찾아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1일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일주일 단위인 5일, 제일 작은 단위인 5일의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돌파를 하는 것은 그 뒤로 이제 상승을 하냐 하락을 하냐는 그 다음 얘기고, 이것을 돌파하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추세를 변환시킬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추세 변환의 시초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카페의 숙제를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돌파를 할 때를 한번 찾아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 달의 평균, 그러니 한 달이라는 평균 가격을 넘어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것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여기 위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또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평균가보다 지금 계속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니 평균 가격도 함께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평단가 아래 손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평단가를,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이 가격대를 여기서 돌파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낮아진 평단가를 돌파를 해주는 것은 세력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거래량과 함께 나오는 것은 더욱더 세력의 개입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일선을 돌파를 한 것은 일주일의 초단기간에 추세를 변환시킨 것이고, 20일을 돌파한 것은 한 달의 추세를 변환시킨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에서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이 추세입니다. 추세에서는 추세라는 것을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추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또 올라가는 이것을 우리가 추세라 하는 거죠. 더 짧게 보면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지만, 또 길게 보면 이렇게 또 올라가는 추세이죠. 이렇게 짧은 추세가 되었던 긴 추세가 되었던 이 추세라는 것을 보고 그 추세에 편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차트 분석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5일과 20일의 평균 가격을 이겨내고 추세를 돌려 세웠으니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그 기대에 편입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0일 돌파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20일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물론 확률을 높이고 20일 돌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시장이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했던 지지저항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을 보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트를 봤을 때, 또는 경험이 있는 분들도 간과를 많이 합니다. 차트를 보자 말자 20일과 주가가 가까운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 저번 주 상승한 관심 종목 리뷰를 보셨다시피 보시면 그 시작점이 20일과 다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이런 형태에서 제가 관심 종목을 캐치를 했죠. 그럼 여기서는 쭉 크게 내려오다가 이제 처음 추세를 올린 것이니 이 추세가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단기 추세로 봤다면 이제는 중기 추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중기 추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중간에 다시 올라가는 이 시작점, 그것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과 함께 보시면 안전한 매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보, 기초, 입문자분들도 차트를 보고 어지러워하지 마시고 이 20일부터 찾아보시고,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추세인지, 주가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지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지점에 20일과 가까운 위치에서 매입을 고려를 하셔야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데서 사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기서 물리면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안 가면 장기 투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간의 추세 5일과 20일 이 두 개의 추세를 돌려 세우는 것을 확인하면 더욱더 안정감이 커지겠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여기서 사지 마시고, 어쨌든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이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는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내려갑니다. 물론 이렇게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번외 상황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으면 2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으니 이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5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일째 이제 올라섰습니다. 자, 하지만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해서 우리가 20일을 돌파할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서 매수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경험이 쌓이고 난 다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보일 때는, 입문자일 때는 20일을 넘어서고 난 다음 매수를 고려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5일과 20일을 다 넘어선 상태이죠.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5일과 20일을 다 넘어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고 20일과 멀어지고 있고 시세가 이미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5일과 20일을 최초로 두 개 다 넘어선 지점이 우리가 여기 바닥을 확인하고 무릎에서 사는 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서 올라갈 수도 있고, 횡보,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그냥 옆으로 가는 이것을 횡보라는데, 횡보가 될 수가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갈지 여기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면 계속 그냥 파는 겁니다. 다 팔아도 되고 분할로 팔아도 되고 두 번에 나눠서 팔아도 되고 세 번에 나눠서 팔아도 되고, 뭐 3% 올라갈 때마다 팔든지 아니면 5% 올라갈 때마다 팔든지 분봉상 이제 크게 슈팅이 나올 때마다 팔든지, 우선 챙기는 데다가 습관을 우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여기서도 이제 10%가 그 다음날에 나온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반만 팔고 여기 더 올라갈 걸 기대하고 반을 들고 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5일선을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도입니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횡보 박스권을 그리고 재상승에서 크게 나왔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경험이 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아닐 때는 원리 원칙으로 우리가 5일선을 돌파를 하면은 하나의 매수 타점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5일선을 이탈하면은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결과론적으로 횡보를 그렸지만 내려왔지만 이것이 만약에 내려왔다가 다시 바로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어떻게 튈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5일선 이탈했다가 바로 올라가길 항상 기대하는 것은 확률에 맞지 않습니다. 확률상 5일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여기도 보면 5일선 아래로 이탈했으니까 내려오고, 5일선 아래 이탈했으니까 내려오고, 여기도 5일선 이탈하니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확률에 우선은 베팅을 해서 안정된 단단한 기본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탈해서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횡보를 받고 박스권을 그리고 상승했지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사는 것이 기회비용적으로 더 유용합니다. 제가 이제 숙제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일 이상 만에 10일 또는 20일, 30일 어쨌든 10일 이상 만에 최초로 20일을 돌파한 종목을 또 찾아봐라. 지금 보시면 여기서 계속 20일을 지지받고 있죠. 위에 하다가 20일 이탈을 했다가 그 다음 다시 20일을 돌파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겠죠. 숙제랑. 그러면 이때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여기도 보시면 5일선과 가깝죠. 이격도가 가깝습니다. 해서 여기서는 또 결과론적이지만 상승이 나왔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5일선 이탈하면 파는 겁니다. 그죠? 이번 상승의 고점은 여기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100% 아는 사람, 항상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마다 팔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수익을 챙겨서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크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마다 여기서 굳이 다 안 팔아도 여기서 다 팔아도 좋습니다. 우선은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3번에 나눠서 파는데 여기서 1번, 여기서 2번 팔았는데 나머지 다 못 팔았는데 5일선 이탈했다. 그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또 5일선 이탈하고 난 다음 20일까지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종목을 사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5일선 아래 있다가 5일선을 돌파하고 이제 여기서는 20일까지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매수를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아까 전에 처음에 지수 차트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인데 코스닥 차트 일봉 차트입니다. 이 검은색이 5일이고 이 노란색이 20일입니다. 두 개 다 오늘 이탈을 했죠. 물론 내일 바로 이렇게 또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식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지수도 똑같이 확률상 5일과 20일을 둘 다 이탈을 하면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 5일과 20일 이탈하고 5일과 20일 이탈하고 5일과 20일 이탈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이만큼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만큼 내려온다고 하면은 진짜 보유 종목 다 큰일 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여기가 시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초에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여기까지만 내려오고 다시 반등해서 20일과 5일선을 다시 타고 올라간다. 그럼 그때 다시 또 현금 100% 있는 것으로 매수를 해서 또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대응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현도 다시 좀 크게 보면은 결국에는 5일선 이탈하고 20일 이탈하면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20일을 돌파했다고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20일을 이탈했다고 무조건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이고 기초이고 이것이 많이 올라가던 적게 올라가던 그 시초가 될 수가 있고 이격도가 좁기 때문에 시세 시작점이잖아요. 그죠? 항상 20일 돌파는 가깝잖아요. 그죠? 가깝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작고 손절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20일 돌파를 보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그럼 손절이 짧잖아요. 그죠? 손절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데서 사면은 손절이 멀잖아요. 손실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경험을 높이고 그다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이전 강의도 찾아보시면 또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지만 이것이 우선 내 기준을 완전하게 딱 잡고 있어야 다른 응용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기준 없이 기초가 없이 계속 다른 걸 보려고 그러고 검색식을 만들어서 보도지표가 썩힌 것을 찾고 신의 기법을 찾아 돌아다니면 오히려 돌아가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항상 기초, 입문, 초보, 또 중수, 실전 영상, 관심 종목 여러 개가 돌아서 항상 로테이션으로 랜덤으로 돌아서 영상이 올라가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